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남편의 동생, 내겐 늘 어린아이 같았던 그 눈빛.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숨이 막혔다. 그리고 알았다. 이 불꽃은 이미 피어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은 출장을 갔다. 나는 혼자 저녁을 준비하다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이 먹자.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퇴근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저 가족끼리의 평범한 저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떨림이 있었다. 내가 왜 이토록 그의 동의를 기다리는 듯한 기분이었을까. 식탁을 차리고 앉으니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건너편에 앉았다. 형 출장 갔으니 내가 형 대신 형수 챙겨야죠. 그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내 심장은 순간적으로 반응했다. 와인 한잔 할래?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밀었다. 병을 기울여 잔을 채우고 건네는 순간 우리 손끝이 겹쳤다. 짧은 스침, 그러나 선명한 떨림. 아, 미안.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순간 내 안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저 손끝이 닿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는 거지? 그는 와인을 들이켜며 말했다. 형수, 가끔은 너무 젊어 보여요. 형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면 믿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로 가렸다. 그러나 그의 말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갔다. 잠시 후 그가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이건 제가 할게요. 좁은 부엌, 어깨가 스쳤다. 순간 그의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미끄럽잖아요. 사소한 말, 그러나 손길은 너무 오래 머물렀다. 나는 재빨리 몸을 빼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건 우연일 뿐이야. 그냥 동생으로서 한 행동일 뿐.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도 손끝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와 그는 TV를 켰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 부딪혔다. 형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갑자기 던져진 그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니?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늘 웃는 것 같아서요. 근데 가끔은 다른 표정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웃음으로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내게 형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듯 다정했고 나는 그 다정함을 거절하지 못했다. 팝콘을 집으려다 손이 겹쳤다. 이번엔 둘 다 손을 거두지 않았다. 짧은 순간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미 우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술잔을 건네던 순간 부엌에서의 손길, 그리고 소파 위 겹쳐진 손끝.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속삭였다. 시동생과 형수, 우리가 나눈 순간들은 이미 선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곧 불꽃이 될 것이다. 우린 모른 척 웃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 대화 하나, 손끝 하나마다 경계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늦어 방에서 머리를 묶고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평온해 보이려 애썼지만 눈빛은 자꾸 흔들렸다. 머리끈을 고정하는 순간 문이 삐걱 열렸다. 거울에 비친 건 시동생의 모습이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래? 뭘 그렇게 봐? 그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아, 책 좀 빌리려고요. 책장을 열어 책을 꺼내 건네는 순간 우리 손끝이 닿았다. 짧았지만 전류처럼 온몸에 번졌다. 나는 손을 서둘러 거두며 말했다. 잘 읽어. 내일은 일찍 자. 그러나 거울에 비친 내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다. 불을 켜니 그가 먼저 와 있었다. 컵을 씻던 그의 뒷모습. 잠이 안 와? 내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내게 내밀었다. 받으려는 순간 다시 손이 겹쳤다. 이번엔 누구도 먼저 거두지 않았다. 짧은 정적. 나는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다. 급히 손을 빼며 웃었다.
이제 얼른 자. 내일 피곤해. 하지만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물을 마셨다. 정적이 무겁게 깔린 순간 그가 물었다. 형수 날 어떻게 봐요? 나는 숨이 막혀 얼어붙었다. 그건 무슨 뜻이니?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늘 웃는 것 같지만 가끔은 다른 표정을 짓는 것 같아서요. 나는 웃음으로 가렸지만 내 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드러내고 있었던 걸까? 그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걸까? 거실로 옮겨 앉았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팝콘을 집으려다 그의 손과 겹쳤다. 이번엔 나조차 손을 빼지 못했다. 짧은 순간 우리 손끝은 그대로 겹쳐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안 돼. 이건 가족의 손이 아니야. 그는 낮게 속삭였다. 형수 가끔은 동생 같다가도 전혀 다르게 보여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심장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왔지만 눈을 감아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거울 앞에서의 시선, 부엌에서의 손끝, 소파에서의 속삭임. 나는 이불을 덮고 속삭였다. 시동생과 형수, 우리가 나눈 대화는 이미 선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곧 불꽃이 될 것이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반복된 스침과 대화가 쌓이자 마침내 내 입술 위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말았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거실로 내려가자 시동생이 이미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시선은 계속 그에게, 그의 옆모습에 머물렀다. 형수, 안 주무셨어요? 그가 고개를 돌려 묻는다. 잠이 안 와서.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이미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과자를 집으려는 순간 우리의 손이 겹쳤다. 이번엔 나조차 손을 거두지 못했다. 짧은 정적 속에서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안 돼. 여기서 멈춰야 해. 그러나 내 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낮게 말했다. 형수 더는 숨기지 않을래요. 형수인 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형을 배신하는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애써 목소리를 냈다. 넌 아직 어려. 그냥 동생으로 보면 돼. 그런데 말끝이 흐려졌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내 안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너를 볼 때마다 나도 흔들려. 내 입술에서 그렇게 흘러나왔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때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결이 내 볼을 스쳤고 나는 피하지 못했다. 눈을 감는 순간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짧지만 치명적인 떨림. 뜨겁고 거칠면서도 애절한 입맞춤.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 깊숙이 묻어둔 갈망이 깨어났다. 안 돼. 남편의 동생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한 거지? 나는 결국 그의 가슴을 밀쳐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흘러내렸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저는 형수 없인 숨 쉴 수 없어요. 그의 말은 칼처럼 내 마음을 베었다. 나는 눈을 감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마주했다. 입술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시동생과 형수, 우리가 나눈 고백과 첫 입맞춤은 금단의 불꽃을 키워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입맞춤은 끝났지만 그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이 돌아오자 우리는 아무 일 없던 척 웃었지만 평범해 보이는 하루 속에서 균열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활짝 웃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나는 급히 달려가 웃으며 맞았다. 수고했어. 많이 피곤하지?
시동생도 환하게 웃으며 형을 반겼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야 해. 입맞춤은 잊어야 해. 그러나 눈길이 시동생에게 닿는 순간 우리는 둘 다 짧게 시선을 피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남편은 출장에서 겪은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나는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형수, 이거 좋아하시죠? 시동생이 국을 내 밥그릇에 떠주었다. 나는 순간 손을 뻗어받았는데 손등이 스쳤다. 짧았지만 선명한 접촉,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던졌다. 너희 둘 많이 친해졌네. 보기 좋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셋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았다. 남편은 맥주를 마시며 크게 웃었고 시동생은 태연하게 드라마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동생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짧은 눈맞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남편이 옆에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간 순간 부엌에는 나와 시동생 둘만 남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나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그 순간 그가 접시를 내게 건네며 손끝이 다시 닿았다. 물에 젖은 그의 손과 내 손. 나는 황급히 접시를 받아들며 속삭였다. 이제 그만해. 제발.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방에 들어와 거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고는 평온한 모습. 그런데 내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을 감싸쥐자 어젯밤의 입맞춤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오늘 식탁, 거실, 부엌에서의 순간들이 덮쳐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웃었지만 사실은 들킬까 두려웠다.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시동생과 형수, 우리가 감추려 했던 금단의 불꽃은 일상의 틈마다 새어나와 결국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믿고 있고 시동생은 태연한 얼굴로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감춘 불꽃은 언젠가 우리를 집어삼킬 거라는 것을. 아침 식탁. 남편은 신문을 펼치며 커피를 마셨고 시동생은 태연한 얼굴로 밥을 먹었다. 나는 반찬을 챙기며 웃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여보, 이번 주말엔 다 같이 드라이브 갈까? 남편이 환하게 말했다. 좋지. 내 동생도 요즘 바쁘다니 같이 가자고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오자. 평범한 대화, 평범한 웃음. 하지만 내 심장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시동생의 시선이 잠시 내게 닿았을 때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짤랑. 식탁 위로 울리는 금속성 소리.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덤벙대?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나는 얼른 숟가락을 주워들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숨이 막혔다. 저녁, 세 사람은 함께 TV를 봤다. 남편은 맥주를 마시며 크게 웃었고 시동생은 태연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짧은 순간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남편은 웃으며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나는 그 다정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방에 들어간 순간 부엌에는 나와 시동생 둘만 남았다. 짧은 침묵 끝에 그가 낮게 말했다. 형수,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조용히 해. 들리면 안 돼. 그러나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짧은 접촉. 그러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다. 이제 그만해야 해.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건 너무 큰 죄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 눈을 감았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다. 내 얼굴은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을 감싸쥐자 그날 밤의 입맞춤이 되살아났다. 부엌의 속삭임, 식탁의 스침, 거실의 눈빛, 모든 게 내 안을 불태우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남편 옆에서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매 순간 무너지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속삭였다. 시동생과 형수, 우리가 감춘 금단의 불꽃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불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